원고가 73세 여성분이셨고 원고 배우자가 78세 그리고 피고가 72세 요 또래의 분이신데 우리가 카톡 증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소장을 들어갔었죠. 피고는 나는 그냥 카바레에서 만났다. 카바레에서 만났고 저 정도 나이에 78세인데 배우자가 설마 있겠냐.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다. 두 번째 유형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 누구냐인지 몰랐다. 총각 또는 처녀였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 유형이 어떻게 보면 진실의 선을 좀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영역이긴 하죠. 제가 진실의 선이라고 말씀드린 게 실제로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. 처음 만났을 때 부킹하고 이러다 보면 나 이혼했다, 이혼남이다, 이혼녀다 이러면서 다가왔고 그게 이제 실제로 사랑으로 발전한 이제 이런 경우들이죠. 반면에 이제 또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그 증거 보고 서로 문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는 케이스인데 왜 나를 속였냐? 그럼 미안하다, 내가 속였다. 이렇게 해서 증거를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진실의 선을 넘나드는 영역이다. 저희 법인 사건 중에도 그 피고분이 소장을 받고 원고 배우자한테 너가 이혼남이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내용을 보냈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답변을 보냈던 내용의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원고가 패소하지 않았나요? 네, 저희가 승소했죠.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. 또는 뭐 유부남 유부녀를 모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제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바레 사건 저희가 증거가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. 그리고 연세들도 많으셔가지고 원고가 73세 여성분이셨고 원고 배우자가 78세 그리고 피고가 72세 요 또래의 분이신데 우리가 카톡 증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소장을 들어갔었죠. 피고는 나는 그냥 카바레에서 만났다. 카바레에서 만났고 저 정도 나이에 78세인데 배우자가 설마 있겠냐.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피고 주장대로 하더라도 카바레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서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좀 많이 과했어요.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게 주고받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게 어떻게 카바레에서 한 번 만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수위냐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약간 언짢아 하시면서 저희 측한테 변론기를 속행하고 원고 적시 입증을 더해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던 사건이죠. 저도 실제로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판사님들 중에 이제 본인의 심증을 드러내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더라고요. 뭐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판결문에서도 보면 감 몇 호점 이렇게 나오지만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표현으로 하는 건데 판사님들이 보면 증거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해도 누가 봐도 이건 그거다 라고 하시면 판사님들 가끔 원고 측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입증하셔라 라는 언급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죠. 사실 저희도 좀 증거가 좀 애매하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저희가 냈던 게 원고의 둘째 딸 결혼식이 1999년도에 있었어요. 되게 오래된 근데 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축의금 장부가 있었어요. 그 장부도 사실은 피고 자필도 아니고 결혼식 가시면 우리 측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잖아요. 누가 얼마나 했다 이렇게 기재한 장부인데 사실 1999년도인 것도 우리 생각인 거지 입증이 된 것도 아니에요.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대화 좀 적나라했다는 그것도 사실은 피고 본명도 아닌 별명으로 적혀 있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. 그거라도 냈는데 저도 좀 걱정이 있었던 게 카카오톡 대화가 피고가 나 아니다 이래버리면 입증이 조금 곤란한 측면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이게 대화의 주체의 문제로 가면 피고 측에서 나 아니다 그래 버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진술할 때는 피고가 보낸 걸 당연히 전제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만나고 이런 깊은 대화를 하냐. 그래서 그 대화의 단어들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던 거죠. 이런 순간들이 오면 그 변호사들의 순발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날 그 부장님의 성향상 피고 대리인을 좀 많이 다그치기는 하셨죠. 카바레 한 번 봤다는데 이럴 수 있냐. 그러면서 이 부장님이 그럼 카톡이 피고가 보낸 건 맞는 거죠? 라는 식으로 던지셨는데 피고 측 대리 몰랐다. 우리는 몰랐다라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카톡 보낸 건 맞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건 배우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낸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간 그분은 배우자가 없었다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카톡 대화 내가 보낸 건 맞다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 버리신 거고 그래서 판사님한테 피고 대리인 측이 보낸 건 맞다라는데 이건 변론조서에 기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. 변론조서에 기재를 한다는 건 양측이 다툼 없이 모두 인정한다는 완전히 정확하게 조서에 기재되는 거라 나중에 바꾸기도 힘들어요.
그래서 일단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대화 내역에 있는 성관계를 한 것은 입증이 되어버린 거죠.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의금 장부 내고 피고가 이 원고 존재를 알았다, 결혼식에 왔었다,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.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이미 이 부장님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피고가 보낸 게 맞다라면 부정행위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. 추후에 조금 저희가 더 입증했던 건 일단은 둘째 딸이라는 거라도 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원고의 가족증명서상에 딸이 둘이다. 그리고 그 둘째 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서 1999년도에 혼인신고가 돼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결혼식도 그 즈음에 있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입증을 한 건데 이걸로 승소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 피고 측 대리인이 처음에 카톡도 우리 아니다 라고 해버려도 되는 거고, 두 번째 우리가 냈던 둘째 딸 결혼식에 있어서 축의금 장부도 난 모른다, 그냥 동명이인일 수 있지 않냐, 그 피고 이름이 그렇게 독특한 이름은 아니었거든요. 네. 동명이인이다, 난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, 그 대리인분이 좀 당황을 하셨던지 결혼식에 참석한 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알던 사이인데 축의금 3만 원을 전달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. 피고 측 대리인이 조금 양심에 걸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,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직업은 아니에요. 물론 진실도 중요하고 그럴 수 있는데, 변호사는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위임사무를 하는 직업군이잖아요. 아직 말을 끊어내기에는 피고 측 대리인이 조금 더 양심에 걸리셨던 것 같고 그 단계까지는 못 가셨던 것 같아요. 법정에서 보통 변론기일은 짧게 진행이 되잖아요. 기존에 냈던 서면들 확인하고 이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가끔 부장님들 꼼꼼하신 분들 보면 대리인들도 예측 못했던 질문들을 하시고 그 순간에 대리인이 당황해서 했던 말들을 조서에 기재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재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던, 또 내가 서면을 썼던 사건이더라도 기록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예상 답변도 준비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하고 많은 얘기 통해서 들어가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사무실이 될 겁니다.